동적 평형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평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평형 얘기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pH 구하는 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산염기의 또 정의를 또 알아야 돼요. 니네 중화 반응에서 또 산염기 정의 그때도 한 번 더 하겠지만 산염기 정의부터 좀 들어가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아레니우스 정의가 있어. 좀 오래됐죠. 이름이 좀 오래돼 보이지? 1800년 후반대인데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산하고 염기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산을 우리 영어로는 엑시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용액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죠.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갈게요. H3O 플러스 이거를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책의 정의로는 그냥 H 플러스 내놓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 H 플러스를 뭐라 그러냐면 수소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H3O 플러스를 우리는 얘를 옥소늄 이온이라 그래. 또는 영어로는 하이드로늄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같은 말이다. 옥소늄 이온, 하이드로늄 이온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H 플러스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잖아. H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얘를 물에다 녹이면 물 분자 이렇게 생겼죠?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있고 구분형이고 104.5도죠?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비공유전자쌍 한 쌍을 여기 전자가 없잖아? 이렇게 일방적으로 준다. 이런 걸 배위 공유결합이라 그래. 공유결합을 할 때 전자 하나씩 주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전자를 주워갖고 결합하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몇 도로 해서 아까 물 분자는 104.5도라 그랬죠? 우리 공유결합 다 배웠잖아. 이거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암모니아 구조하고 똑같이 되지? 이렇게 되잖아. 비공유전자쌍 한 쌍 남고 대가로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이온이다. 이게 바로 옥소늄 이온이야. 그래서 물속의 H 플러스나 물속의 H3O 플러스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표현 방식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그냥 두 개를 다 써준 거야.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건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또는 옥소늄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HCl이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쓰면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염화수소 기체입니다. 염화수소라고 읽는 거야. 우리 염화수소는 어떻게 돼 있었죠? Cl이 전기음성도가 크다 보니까 얘가 Cl 쪽으로 이렇게 쏠리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극성물질이죠. 극성물질은 물에 되게 잘 녹죠? 물이 극성이니까. 물에다 녹여볼게. H2O. 녹였더니 누가 되니? HCl 가로 열고 L 이렇게 된다고. 이게 드디어 뭐예요? 우린 얘를 염산이라고 있잖아. 염산 수용액이라고.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H 플러스 AQ. 여기에 Cl 마이너스 AQ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물에다 넣었더니 H 플러스가 나오더라. 우린 얘를 뭐라 그래요? 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 H 플러스 대신에 우리는 얘를 H3O 플러스라고 써도 무방하더라. 앞으로 이건 같은 거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수소이온하고 옥소늄은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서 산이 정의가 되는 거야. 염기 한번 볼까? 염기는 영어로 베이스라 그래. 얘 똑같이 수용액에서 이번에는 OH-를 내놓는다. 이렇게. OH-, 영어로는 하이드록사이드인데 우리말로는 수산화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거, 물에 집어넣었더니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거, 우린 이걸 염기라고 정의를 해서 한번 해볼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자, 대표적인 거 NaOH 이렇게 있죠. 얘 뭐예요?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거 이온 결합이지. 이거 물에다 집어넣으면 극성이니까 되게 잘 녹아. 물에다가 이렇게 넣었더니 얘가 어떻게 되니? Na 플러스 물에 넣었으니까 AQ겠지. OH 마이너스 AQ겠죠. 이렇게. 어허, 수산화 이온이 나왔지.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 뭐라 해? 염기라고 정의를 하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레니우스는
자, 수용액 물에 녹였을 때 H 플러스를 내놓는 거 산, OH 마이너스 내놓는 걸 염기 이렇게 됩니다. 아직 평형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공유결합에서 배웠죠? NH3 이름이 뭐지? 암모니아야. 암모니아 구조도 니네 다 알잖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삼각 뿔 구조로 되어 있죠? 기억나지? 비공유전자석 한 쌍이고 이 각도가 몇 도야? 107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다? N이 전기 음성도가 크지요. 그래서 다이폴 모멘트 또는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N 쪽으로 쏠려가잖아.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3개니까 3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합시다. N 쪽으로 싹 쏠리지. 그래서 극성물질이야. 암모니아 극성물질이니까 얘 물에 되게 잘 녹죠. 물에 녹이자. 물에다 녹였더니 녹더라는 거야. 이걸 중학교 때 우리는 암모니아 수라고 배웠어요. 암모니아 수. 얘가 이제 물 속에 들어가면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지. 자, 이제 봐봐. 드디어 OH 마이너스 나왔어. OH 마이너스 나왔어. 아레니우스 정의에서 물에 넣었을 때 OH 마이너스를 내놓으면 우리는 그걸 염기라고 하자. 자, 염기라고 하려고 여기를 가봤어. 근데 여기는 이상현상이 발견이 되고 있지. 자, 봐라. 물에다 넣었는데 OH가 나왔지. 염기라고 하려고 얘를 들여다봤는데 얘가 OH를 내놓은 것 같지 않냐? 니네가 보기엔? 얘가 내놨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물은 중성이거든. 근데 암모니아를 만났을 때 얘가 OH를 내놓네? 얘는 지가 가진 걸 내놨잖아. 근데 얘는 없어. 물이 내놨어. 근데 물은 원래 중성이야. 근데 얘를 만났을 때 OH가 나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정의가 여기서부터 좀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기준점을 딱 잡아버린 거죠. 선을 긋게 된 거야. 더 이상 여기까지는 하지 말자 이제. 암모니아라는 놈은 이 염기인 거 확실하거든? 근데 아레니우스 염기는 아닌 거야. 정의가 이제 딱 정해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교과서에는 안 나왔지만 선생님이 정의를 아레니우스 아저씨 되게 미안한데 정의를 내가 바꿔버릴 거야. 뭐라고 바꿀 거야? 지가 가진 H를 내놔야지 산이고 지가 가진 OH를 내놔야지 아레니우스 염기가 되는 거라고 내가 정의를 조금 바꿀 거예요. 실제 교과서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근데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구별할 수가 있어. 자, NH3 암모니아인 거, 염기인 건 맞는데 지가 OH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지. 그래서 암모니아는 더 이상 아레니우스 염기가 아닌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능 문제야. 암모니아는 아레니우스 염기는 아니다. 그런데 염기는 맞잖아. 그럼 또 다른 정의가 필요하지. 그 정의가 유명한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가 이제 뭐예요? 드디어 암모니아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는 산을, 염기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산은 그냥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굉장히 정의가 확장돼요. 염기는 똑같이 H 플러스를 받는 물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일 뿐인 거죠. 우리 H 플러스가 뭐냐면 프로톤이거든. 그래서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프로톤 도너라고 나와.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로톤 억셉터라고 나와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한 거야. 주는 애, 받는 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야. 그럼 이제 암모니아를 선생님이 써볼게. 암모니아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썼다고요. 이제 드디어 가역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평형을 여기다 쓴 거죠. 이거 이용하려고. 가역 반응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암모늄 이온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OH-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이제 해볼까요? 정의대로 그대로 따라가 볼까? 얘 H를 내놨지. 얘 산이다. H를 받았지. 받아서 일로 갔지. 얘 염기다. 또 이쪽 반응에 절로 갈 수 있잖아. 얘가 내놨죠. 얘 산이다. 얘 받아갖고 갔지. 염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스테 로리의 산과 염기에는 이렇게 반응식 양쪽에 산염기가 다 있어. 그러놓고 보니까 비슷한 놈들끼리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 얘 이렇게 연결하지.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계를 뭐라 그래?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짝산, 짝염기는 화학 2 내용이야. 화학 2 내용인데 이런 관계에 있다는 정도까지는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은 산염기를 결정 지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암모니아를 물에다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리고 정의가 달라진 거예요. 브랜스테 로리하고 아레니우스는 한 이 느낌이야. 이게 아레니우스라면 브랜스테 로리는 이렇게 확장된 개념이야. 조금 더. 기준점 자체가 확장이 됐죠. 아레니우스는 수용액에 국한되잖아. 근데 브랜스테 로리는 기체도 괜찮고 액체도 괜찮고 벤젠용액에서도 괜찮고 뭐 식용유에서도 괜찮고 산염기를 다 정의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기준점이 H 플러스 하나야. H 플러스를 내놓으면 산이고 받으면 무조건 염기. 그렇게 하니까 간단히 끝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암모니아가. 근데 니네 여기서 조금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느낌이 올 건데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니?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이런 거 본 적 있을 것인데 이렇게 중학교 때는 얘를 뭐라고 배웠어?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배웠어요.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배웠어? 이거? 암모니아 수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다고. 이거 거짓말 배운 거야 니네. 이런 화학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쓴 이유가 뭐라고? 중학교 때는 아레니우스 정의만 가지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OH를 붙여줘야 돼. 그래서 마치 이런 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OH를 내놔서 이게 염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런 화학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이걸로 존재하지. 이건 잘 안 된다.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여기 있죠. 이게 왔다 갔다. 이 중간에 이게 합쳐진 이런 꼴은 없잖아. 근데 중학교 때는 이걸 아레니우스 정의로 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암모니아 수를 이렇게 굳이 쓴 거야. 지가 OH를 가진 것처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런 화학종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야? 드디어 뭐가 나온 거야? 양쪽 반응이 나온 것이다. 가역 반응이 나온 것이다. 이걸 우리는 이제 이용을 할 거야. 자, 산에서는 자 이제 브랜스테 로리까지 했어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이가의 산, 삼가의 산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 근데 얘네들 대표적으로 약산이야. 우리가 이제 강산, 약산이 있는데 이가의 산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가의 산이 어떤 게 있냐면 H2SO4가 있어. H2CO3가 있어. 얘는 뭐냐면 황산이야. 얘는 탄산이야. 황산은 되게 위험하죠. 탈수성이 있어갖고요. 잘못하면 화상이 보여. 되게 강력한 강산입니다.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강산이고 얘는 엄청난 약산이야. 니네 콜라 사이다에 들어있는 탄산 먹어봐. 신맛 나? 안 나죠. 신맛이 안 날 정도로 산이 약한 산이야. 그러다 보니까 강산하고 약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온화도라고 하는 애야. 이온화도가 알파가 거의 1이야.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얘의 이온화도는 0.0000 뭐 1, 이 정도밖에 안 돼. 저 무슨 얘기니? 10개 집어넣으면 황산은 10개 집어넣으면 20개의 H 플러스가 다 나와. 2배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탄산은 한 100만 개 집어넣으면 탄산 분자 100만 개 집어넣으면 수소 2개 나와. 수소이온. 엄청난 약산인 거야. 이 이온화도가 이렇게 작아요. 이거보다 더 작아. 선생님이 작다는 표현을 하려고 저렇게 했는데 0.00000 이렇게 돼요. 100만 분의 1?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엄청난 약산이다. 이 차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H2SO4를 자 얘도 물론 반응식을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쓰지만 H 플러스 2개의 SO4 E-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생님은 니네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썼지만 거의 얘는 거의 그냥 정반응으로 다 가는 애다. 그러니까 이게 왕창 생기니까 우리는 걔를 강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면에 얘는 H2CO3가
이렇게 되겠지. 굳이 쓰면 평형은 평형인데 이게 이렇게 돼.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여기 10만 개 들어가면 이거 2개 하나 나온다니까. 그리고 99,999개는 이걸로 줘야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평형 반응이긴 한데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런 반응. 2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차이점이다. 강산하고 약산의 차이점. 우리가 오늘 다룰 거는 약산에 대한 얘기를 다루려고 하는 거야. 약산에 대한 얘기를 다루려고 한다. 됐죠? 그럼 한번 써볼까? H2CO3를 자 한번 이온화 시켜보자. 이렇게 되잖아.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를 한번 적용시켜보자고. CO3, E-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단계별로 이렇게 반응식을 쓸 수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이 보기에 첫 번째 반응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반응이 이렇게 파란색 반응에서 자 H를 내놨지. 얘가 산이에요. 자 역반응으로 H를 받아갖고 갔지. 얘 염기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반응 한번 노란색 반응으로 한번 내가 체크해 볼게. 이렇게 이 반응이 있지. 이 반응에서는 HCO3-가 H를 내놨지. 얘는 산으로 작용해. 얘는 받아갖고 갔죠. 염기로 작용해.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는 거야. 이런 애들 봐봐. 이런 애들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양쪽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서는 항상 이런 양쪽성 물질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HCO3-라는 애는 산으로도 작용할 때도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때가 있는 거야.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렇게. 이쪽 반응에서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로 작용. 이쪽 반응에서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으로 작용. 이렇게 양쪽성으로 작용하는 거에 대표적인 애가 누구야? 물이야. 물이야. 니네 무슨 약품이나 이런 시약병 같은데 항상 써 있는 말이 있어. 눈에 들어가면 뭐라고 써 있어? 다량의 물로 씻은 다음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 다량의 물로 씻어내라 그러잖아. 만약에 눈에 강산이 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돼? 우린 배웠어요. 염기로 중화해야 되지. 그래서 강염기를 중화한다고 넣어봐. 눈알 익어서 나와요. 그렇잖아. 그럴 때 역시 뭐예요? 물로 씻어야 돼. 자, 강산이 눈에 들어왔어. 물이 들어가면 물은 약염기로 작용해. 그래서 그걸 열을 안 내면서 중화시켜주는 거야. 씻어주는 거야. 반면에 눈에 강염기가 들어왔어. 그럼 또 강산으로 중화할까? 눈 익어요. 자, 강염기가 들어오면 물을 또 다량 부어. 그럼 물이 뭘로 작용해? 약산으로 작용해.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어떨 때는 약염기로 작용했다가 어떨 때는 약산으로 작용해서 어쨌든 걔를 희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양쪽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니네들도 이런 양쪽성인 비슷한 어느 위치에 가든지 적재적소에 쓰이는 사람이 돼야 돼. 그죠? 흑백 논리가 완전히 팽배했을 때는요. 야, 너 민주주의야, 공산주의야. 그때 제일 욕먹은 게 누군지 알아? 중간에 중립국들. 회색 분자라 그래, 회색 분자. 너 검정색이야, 흰색이야? 나 회색인데요? 그러면 검정색한테 두들겨 맞고 흰색한테 두들겨 맞고 옛날엔 그랬어. 근데 요새는 뭐예요? 소통 전문가잖아. 여기가 아주 극단적인 흰색, 극단적인 검정색 사이에 회색은 검정색이 붙었다가 이런 흰색이 붙었다가 앞으로는 그런 인재상이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인재상이야. 그 양쪽성 물질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쪽 가서 이걸 해결해주고 저쪽 가서 이걸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양쪽성이다. 이거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 시험 문제, 수능 문제 2번 정도 문제 나옵니다. 밑줄 그어놓고 기억 HCO3-는 염기로 작용했다. 맞냐 틀리냐. 이식을 주고 염기로 작용했다 그러면 틀린 거고 이식을 주고 염기로 작용했다 그러면 맞는 거야. 근데 이런 산 염기들이 되게 많거든.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딱 보고 정의에 맞춰야 되는 거야. 또 하나 해볼까? 약산 중에 삼가의 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뭐 있을까? H3PO4? 이거 인산이라고 하거든. 인산은 탄산보다는 훨씬 더 약산이야. 그래서 얘가 H 플러스 하나 뽑아내면 H2PO4의 E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하나 더 뽑아내볼까? H 플러스 하면 자 HPO4의 E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지? 여기 마이너스구나. 미안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 한 번 더 뽑아내면 H 플러스 뽑아내고 PO4에 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식이 3단계로 쪼개진다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식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세 번째 식이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여기 세 번째 식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산염기 정의에서 얘가 산이겠지. 얘 염기겠지. 자, 브랜세롤이 산염기 H를 내놨으니까 얘 산이죠. 얘 염기겠지. 얘 여기서 H 내놨으니까 산이죠. 얘 받아서 갔으니까 염기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양쪽성 물질이 두 개나 있더라는 거지. 이런 종류 되게 많아요. 뭐 이가해산 중에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H2S 뭐 이런 거 있어요. 얘 어떻게 될까? H 플러스에 HS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겠지. 한 번 더 하면 H 플러스 SE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이건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물질이 나오면 이렇게 H 하나씩 뜯어가지고 이쪽 반응에서는 얘가 산인 거고 얘가 염기인 거고 이쪽 반응에서는 어떻게 되면 얘가 산인 거고 얘가 염기인 거고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어? 다 가역 반응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부 다 평형이 적용이 되는 거야. 평형이 적용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산과 염기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앞으로 pH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산에 왜 물도 약한 산, 약한 염기로 쓰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뒷부분에 물의 자동 이온화로 pH를 계산할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평형에 걸려 있단 말이지. 지금 이번 장은 화학 평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심화로 조금만 넘어가 볼게. 화투의 심화 과정으로 조금만 넘어가 볼게. 소개만 하는 거야. 소개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끝났어. 여기까지가 화원이야. 화원에서는 여러분들은 브랜세 로리의 산과 염기를 결정할 수 있으면 되고 지금 이런 상태들이 평형 반응이고 가역 반응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심화 과정으로 화투 내용이기 때문에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거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평형이니까 화학 평형에서 뭐를 쓸 거냐면 평형 상수를 쓸 것이야.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라 그래요.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이거를 결정짓는 건 뭐다? 온도다. 온도가 달라지면 평형이 바뀐다 그랬지? 아까 그랬죠? 증발 속도가 증가하거나 뭐 기화 속도가 증가하고 막 그렇다 그랬죠? 그게 바로 온도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학 평형 상수를 결정짓는 애는 온도가 결정짓는다. 달라지게 한다. 그런 개념들도 알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반식을 선생님이 하나 써볼게. A에 A에 B에 B에 우리 화학 평형이니까 양쪽 반응 쓰고 C에 C에 D에 D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쓴다. 이쪽에 A하고 B는 반응물이고 C하고 D는 생성물이고 앞에 스몰 a, b, c, d는 뭐야? 개수비야.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형상수 K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농도 표현을 하죠. 반응물의 농도 변화, 그 평형 농도, 개수승. 그 다음 B의 개수승, C의 개수승, D의 개수승 이렇게 논다. 니네들한테는 좀 어려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이건 약속이야. 그리고 이게 평형 농도라 그래서 이퀄리브리움 EQ 이렇게 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할 거야. 평형 농도 이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런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고. 자, 이 K 값이잖아요. 상수값. 이 반응에서 이 K 값이 의미하는 건 어떤 거냐면 자, 봐봐. 얘가 1보다 만약에 크다. 이 K 값이 1보다 크다. 100이다, 1000이다, 만이다. 이렇게 커지면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분자값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지. 이 K값이 1보다 일단 크다는 얘기는 분자값이 크다는 얘기고 분자값이 일반적으로 크다는 얘기는 이 값이 큰 거니까 이 평형이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친다 이런 뜻이야. 반응을 하면 이쪽이 많이 생긴다 이런 뜻이야. K가 크다는 얘기는.
그럼 온도를 올려주면 더 많이 가겠지. 보통 일반적으로 온도 많이 올려주면 오른쪽으로 많이 가죠. 일반적인 반응 같은 경우. 그죠? 온도를 높여주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니까. 만약에 K가 0하고 1 사이라면 마이너스는 있을 수 없지. 분모분자니까. 이 값이 크단 얘기지. 분모 값이 크단 얘기죠. 이 얘기는. K가 0.00001이란 얘기는 뭐 1000분의 1, 100분의 1, 10,000분의 1 이렇단 얘기는 밑에 값이 크단 얘기야. 그 얘기는 반응물로 남아있는 애가 많단 얘기죠. 그러면 반응이 역반응으로 치우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냐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자, 우리 지민이랑 현영이랑 사귀어요. 지민이랑 현영이랑 사귀는데 만날 때마다 현영이가 지민이한테 람보르기니를 사주는 거야. 단지 반대로 만날 때마다 핸드백 하나씩 사주는 거야. 그러면 앞에 반응은 이쪽으로 치우치는 반응이고 뒤에 반응은 저쪽으로 치우치는 반응이고 그러나 둘이는 서로 좋아해요. 이게 평형이야. 그러니까 너네 평형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속도가 같은 거야. 속도가 같은 거지 양은 다를 수 있어. 내가 그래서 아까 그 부모님하고 니네들의 사랑을 비교해 줬잖아. 부모님이 니네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근데 니네 가족 관계는 유지가 되잖아. 속도는 유지가 되는데 평형인데 양은 부모님 쪽에서 많이 니네들한테 이렇게 주시잖아. 이런 거야. 그래서 그게 조절이 돼야 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반응을 공장에서 쓰고 싶어. 근데 이 반응이 만약에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 근데 나는 이게 필요해. 그럼 어떻게든 이걸 끄집어서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다른 조건들, 온도나 이런 조건들을 바꿔서 이 평형상수를 조절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게 만들어서 생성물을 만드는 이거를 이제 공정에서 찾아내는 거야. 이게 화공이야. 니네 화학공학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은 모두 평형인데 그 평형을 이동시켜가지고 조건을 바꿔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물질을 만들고 싶을 때 이런 걸 조절하는 게 화학평형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평형이다. 그리고 이걸 평형상수라고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준은. 그러면 선생님이 심화과정이라고 그랬잖아. 저거 한번 해보자고. 자, 한번 써볼게. 자, 잘 봐봐. H2CO3를 자, 그냥 이거 단일 반응으로 한 번에 그냥 써보면 어떻게 되지? 두 개 H 플러스가 이가의 산이니까 CO3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한번 써볼까? K 써볼까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니? 자, 농도 H2CO3 반응물. 자, 생성물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고 제곱 곱하기 어떻게 CO3 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얘를 우리 어떻게 했니? 단계별로 H2CO3 단계별로 H 플러스에 HCO3 마이너스 한 번 더. 자, H 플러스 그 다음에 CO3 E- 이렇게 됐잖아. 첫 번째 거를 K1이라고 하고 두 번째 거를 K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K1 상수를 한번 똑같이 써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반응물 H2CO3에 여기 H 플러스에 그 다음에 여기 CO3 HCO3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K2도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냐? 여기 HCO3 마이너스 반응물 자 생성물 H 플러스 여기 CO3 E- 이렇게 되잖아. 근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두 개 한번 곱해볼래? K1하고 K2를 곱했더니 어떻게 돼요?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사라지죠. 그래 놓고 보니까 합치니까 이거 되지 않냐?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전체 반응의 K는 각 단계별 반응의 K들의 곱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은 거 아니냐? 얘 K1이고 여기 K2고 여기 K3고 그럼 얘 전체 반응을 하면 H3PO4를 전체 반응으로 하면 어떻게 돼? 3개 H 플러스에 PO4에 3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K거든. 그러면 이제 K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K1 곱하기 K2 곱하기 K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심화 과정인데 이런 관계가 있다. 니네 이거 화투책에 보면 되게 복잡하게 나와요. 별거 아니야,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다 맞아 떨어져. 그러면 이제 미지의 어떤 값들을 구하는 게 이제 그런 거 구해가지고 이제 다른 반응에 이용하고 뭐 이런 거 쓸 때 쓰는 거고 일단 우리는 표시 방법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주냐면 이게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에 나올 때 이 K 값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할 건데 여기다 쓰면 물은 어떻게 생겼냐면 H2O가 이게 자동이온화가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K로 나타낼 수 있잖아. K로 나타내면 이게 H2O 똑같아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얘를 여기다 곱해갖고 나중에 KW 이렇게 돼서 이온곱으로 나타내는 이온화 상수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걸 계산했더니 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너무 숫자가 지저분하잖아.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이거 14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7 이렇게. 그래서 우리 pH 7이 중성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물의 자동이온화 때문에 선생님이 안 해도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화학 원하고 화투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저걸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건너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니네들한테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그냥 심화 과정으로 끌고 와서 평형상수는 이렇게 나타내더라 라고 하는 표시 방법을 나타낸 거고 그 단계별 평형상수하고 관계가 이런 관계까지 있더라는 걸 이게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이 심화라고 표시된 거는 화학 원가정에서는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 물의 자동이온화를 설명하는데 이해도가 좀 쉬워질 수 있다. 다음 시간에 이 물의 자동이온화하고 pH, pOH 이거 계산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요거 필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